제주스 vs 스털링. 와, 토레스 vs 베르너. 안녕하세요. 쿠파 마케팅팀에 소속되어 있는 첼시 팬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부팀장을 맡고 있는 맨시티 10년차 팬 서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맹전 팀 이경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옆 나라인 라리가에서 이번에 7년 만에 우승한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입니다. 최근에 이겼던 거는 사실은 페란 토레스나 막 맨디 이런 선수가 나와서 실험적인 느낌도 있었고 약간 로테이션으로 챔스를 맞춰서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 그냥 저도 좋구나 그냥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양 팀 다 좀 주전급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은근히 이제 로테이션을 써가지고 빌리 길모어가 나왔는데 전반전에 페널티킥도 헌납하면서 전반전 실점할 때 진짜 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후반전에 이제 첼시가 공격하면 한다. 이번 시즌 뭐 리그 10골 넣는 선수가 없어요. 네, 정말 뼈아프긴 하지만 공격하면 한다. 맨시 상대로 후반전 2골.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FA컵 4강전 같은 경우는 맨시티는 할 거를 다 했다고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첼시가 조금 더 맨시티보다 잘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약간 졌지만 잘 싸운. 당연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팬 입장에서는 첼시를 약간 인정하는 그런 느낌? 네, 저도 경기 되게 재밌게 봤고 제가 하킴지에 선수를 진짜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기에서 또 우연찮게 이제 골을 터뜨려가지고 경기 전까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하킴지에가 그래서 그 골로 인해서 좀 살아나는 걸 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강한 수비력, 전 정말 만족합니다. 그 경기. 혹시 38라운드는 다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중립팬은 또 어느 경기를 봤는지. 제가 첼시 경기를 잘 안 봐. 그날 이후로 이제 첼시를 안 보시는 건가? 알겠습니다. 16강에서 기억해. 사실 38라운드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아구에로를 위한 그냥 경기였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 전만 하더라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온다 만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후반에 나와서 그런 좋은 기록들도 많이 깨고 경기도 5대0으로 대승을 하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떠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MI인데 아구에로도 원래 저희 선수. 맞네. 저도 사실 불안했던 게 FA컵 레스터한테 이제 졌죠. 리그 아슬아슬하죠. 챔피언스리그 불분명하죠. 이게 준우승 이제 5등. 정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불안감을 가지고 봤는데 그 불안감이 이제 역시나였죠. 사실상 저는 개개인의 단점이 다 드러난 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스터전도 그렇고 아스톤빌라전도 그렇고 물론 레스터전은 취소가 됐지만 벤치들이 다 이렇게 골을 넣는다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베르너도 이번 시즌 최악의 결정력을 드러내고 있고 하베르츠는 뭐 늦게 투입되긴 했지만 이제 퓰리식이라든지 이런 선수 좀 더 분발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스필리쿠에타의 이제 막판 퇴장 때문에 저는 챔피언스 결승전에 이렇게 좀 팀 기강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38라운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우선은 에데르송이 그냥 확실하게 지킬 것이고 사실 오른쪽도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이번 시즌에 칸셀로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또 하필 또 시즌 막판에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조금은 보인 게 있어서 아마 워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샌백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이제 거의 그냥 월드베스트급 활약을 해주고 있는 스톤스랑 디아즈가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원래 이제 왼쪽으로 주로 이제 칸셀로가 나왔는데 오히려 또 시즌 막판에는 진첸코가 좀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진첸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제일 고민을 많이 한 자리가 3미들에서 중앙 자리인데 페르난지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한 자리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아마 나올 거고 턱배의 파트너로는 아마 균도안을 예상을 해요. 그래서 공격 라인으로 올라가 보면은 오른쪽에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해준 이제 마레즈,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포든이 사실 윙포워드로 나오긴 하지만 윙포워드라기보다는 그냥 제로톱의 느낌으로서 계속 좀 위치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줄 거고 제로톱으로 아마 베르나르도 실바가 톱에 있으면서 또 엄청난 활동량을 이제 바탕으로 좀 많이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항상 해오던 3-4-3 포메이션에 골키퍼는 케파가 나올 것 같고요. 왜냐면 맨디가 아스톤빌라전에 이제 갈비뼈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여서 그 다음에 3백에는 이제 위디거, 티아고 실바, 크리스텐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크리스텐센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전에 벤치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투엘 감독이 결승전에 나올 수 있다는 저는 시그널로 봤거든요. 왼쪽에는 최근에 폼 좋은 벤치를, 오른쪽에는 저희 주장 아스플리쿠에타가 나오고 투미들에는 이제 조르지뉴와 캉테. 조르지뉴가 후반기 들어와서 너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어요. 아스톤 빌라전도 그렇고 레스터전도 그렇고 아스날전도 그렇고. 근데 또 코바치치를 쓰자니 코바치치도 아스톤 빌라전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쓰던 조르지뉴 캉테 쓰고 이제 중요한 건 공격인데 저는 3-4-3에서 이제 가운데 하베르츠의 제로톱을 예상합니다. 그나마 하베르츠의 제로톱을 썼을 때 득점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이제 번갈아가면서 서로 스위치를 할 텐데 이제 베르너와 퓰리식으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의 마운트 결정적인 찬스도 한번 날리고 물론 첼시의 근본이 있긴 하지만 결승전은 일단 이겨야 되니까 좀 크랙 성질인 이제 퓰리식 그 다음에 베르너 네. 저는 그래도 결승전까지 밀어야 된다고 봐요. 마운트는 교체로 들어오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체로 들어와서 활동량 많이 가져가면서 맨시티 수비를 흔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양 팀의 관전 포인트가 이제 저는 둘 다 챔스 4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두 명의 펄스나인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두 팀 다 그런 9번의 전형적인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없어서 뭐 공격 전개가 어떻게 됐든 일단 골을 넣는 게 가장 큰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아요. 뭐 맨시티에서는 뭐 덕배가 답이지 않을까. 유일하진 않고요. 유일하진 않아요. 근데 또 이제 첼시에선 반대로 이제 캉테가 첼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량 보면 요새는 또 사람이 아닌 것 같던데. 그냥 박스로 올라간 다음에 그냥 진짜 딱 전형적인 딱 빡투맨이어갖고 캉테가 또 얼마나 많이 뛰어줄지. 사실 좀 불안한 게 캉테가 이제 부상이 잦았잖아요. 부상 후 복귀한 바로 그 다음 경기는 그렇게 썩 좋은 폼은 아니에요. 이 선수가 제 생각에는 살짝 경기를 치르면서 예열해가는 그런 선수인 것 같거든요. 뭔가 뭐 부상당하고 바로 다음 경기 막 풀타임 뛰면은 그 경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게 좀 우려되는 게. 네, 저는 키 포인트는 이제 중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캉테는 귀여워서. 사실 저는 이제 두 선수를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캉테랑 마운트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좀 더 마운트가 좀 더 위협적이지 않을까. 빠른 발을 통해서 뒷공간을 들어간다든지 패스를 연결해준다든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서 저도 두 선수 생각했는데요. 가장 없어져야 잘못했어요. 이 선수가 없었으면 한 선수는 이제 후벤 디아스. 여태까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데 맨시티 센터백이 그렇게 성공한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콤파니 빼면 뭐 근데 후벤 디아스 선수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정말 첼시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데 근데 뭐 첼시 때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그 선수가 공 잡을 때마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맨시티 팬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스털링의 결정력이란? 넘어갈까요? 사실 저는 딱 그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면은 로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은 1등 되면 뭐 하지? 약간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냥 조그마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당첨이 안 되는 걸 보고 에이 또 그냥 그러네 이러고 있는데 또 나오면은 그래도 쟤만한 애가 어딨나 이러고 있다가 또 막상 나오면은 어느 순간 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엉덩이가 커갖고. 근데 또 약간 되게 웃긴 게 맨날 욕하다 보면은 그래도 골을 좀 넣고 좀 이상한 그런 친구? 엉덩이 큰 친구. 이제 첼시 팬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램파드란? 램파드 아버지죠. 물론 제가 11시즌부터 팬이긴 했는데 그때 이전부터 계속 첼시의 전성기를 함께해온 선수고 제가 그때 어려서 그런지 램파드가 아버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첼시 아들 마운트까지 낳아주셔서 저한테는 진짜 아버지입니다. 램파드. 첼시가 챔스 우승하고 네. 비디오 딱 들을 때 케파가 보싱화를 한다면? 케파가 보시마. 그것도 어떻게 방지를 해야겠죠.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정말 큰 사고인데 만약에 한다면 기분은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케파 선수 이번 시즌 너무 부진했어가지고 해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골키퍼가 불안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케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차면 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너무 들어가지고 만약에 케파가 보싱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DM 한번 하겠습니다. 케파가 만약에 리그컵인가 결승전 할 때 그쵸. 다쳐가지고 교체를 네.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챔스 결승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승부차기에서 지면은 투엘 감독이 아마 가족 사진을 또 찍지 않을까. 아주 그냥 교육이 필요해 보이고 로만 구단주로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케파가 근데 승부차기에서 몇 개 맞고 보싱화를 한다면 전 이해하겠습니다. 한 골이라도 내주면 안 된다. 케인 vs 홀란드. 와, 이거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이걸 팬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진짜 51대 49로 간소하게 한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케인은 이미 탑급의 선수이고 검증이 이미 다 완료되어 있고 물론 나이가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5년 이상은 든든히 맨시티의 전방을 지켜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홀란드는 사실 홀란드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에이전트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케인을 저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스 vs 스털링. 와, 이것도 다들 이렇게 놀라시는데 저는 이제 너무 약간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고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었는데도 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답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 생각은 스털링이거든요. 제스는 솔직히 보여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스털링은 보여준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스털링일 것 같아요. 제가 맨시티 팬이라.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스털링이지 않을까. 그래도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선수는 스털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못 믿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그만한 선수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제수스요. 스털링은 그래도 희망고문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골문 앞까지는 가는데 갑자기 골문에서 아니 만약에 제가 감독이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진짜 차라리 못하는 게 낫지 않나. 골문 앞까지 못 가는 게 차라리 더 그게 더 감독 입장에선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수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자르 vs 향후 마운트. 당연히 아자르죠. 마운트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전성기 때 아자르의 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잘 모르시는 분은 아자르 스페셜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첼렘덩크 시즌 2 찍고 투엘과 이별하기 vs 챔스 준우승하고 투엘 지키기. 저는 투엘 감독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챔스 우승하면 좋겠지만 투엘 감독이 조금만 더 팀을 다듬으면은 전 정말 못 말린다고 보거든요. 첼시.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를 봅니다. 토레스 vs 베르노. 또 여기 또 토레스 아, 또, 예. 또 뭐야? 지분 있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왠지 모르게 베르너가 뭔가 와요. 그 촉 같은 게 와요. 그렇게 라이프치히에서는 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직 적응 기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골만 넣는 거 빼면 다 괜찮아요, 사실. 골을 넣어요. 토레스도 첼시에서 한참 그쵸. 못하다가 이제 딱 마지막에 일시불 한번 한 일심을 할보로 끊을 것 같아요, 저는. 베르너 하겠습니다. 2대1로 해서 맨시티 승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맨시티의 공격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3골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골이 많이 안 나와서 전반에 넉베나 마레즈가 골을 넣고 후반전에 뭐 역습으로 한 골 정도를 먹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2대1 첼시가 이길 것 같아요. 골 정도는 상대가 맨시티다 보니까 먹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페널티킥이 하나 좀 나올 것 같아요. 조르지뉴 그다음에 저는 기대할 게 뭐 베르너 하베르체 골보다는 세트피스 티아고 실바나 리디거의 헤딩골 하나 예상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레즈 벤치렐이 뭔가 좀 지쳐있다는 느낌도 좀 있어서 한번 치고 때리면은 또 골키퍼도 케파하다 보니까 그쪽 약하잖아요, 케파가. 그렇게 한 골 먹힐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맨시티가 1대 0으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골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성향이 너무 비슷한 감독과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 골이 나오더라도 약간 세트피스에서 수비나 중원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 서로 치고받고 공격할 때 공격하고 수비할 때 수비하고 90분 내내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EPL 팀끼리 만나게 되었으니까 지고도 서로 그냥 후련하게 인정할 수 있는 좀 그런 경기를 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님 챔피언스리그 때 벤치 전술 잘 쓰시잖아요. 최시전에서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승전만큼 재밌는 실험이 있을까요? 되면은 진짜 명장이고 실패하면은 여기까지인 거고. 재밌게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게만 경기해줬으면 좋겠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우승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